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활 지혜 중에 제가 실제로 체험한 경험담을 소개하겠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무좀과 발 뒤꿈치, 굳은 살, 그 각질이죠. 이걸 한 방에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양말을 신지 않고 많이 다니죠. 특히 여성분들은 이쁜 발을 많이 자랑하고도 싶어지는 계절이라고 하죠. 이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귀찮게 만드는 불청객이 바로 무좀이나 발바닥 각질이라고 하죠. 특히 겨울이면 각질이 심해 발바닥이 갈라져 발바닥에서 피가 나게 일쑤이고요. 물론 여성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에서 무좀에 걸려갖고 오는 사람이 엄청 많죠.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무좀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물론 무좀이 목숨을 좌우하는 중병은 아니지만 한번 걸리면 아무리 약을 써도 잘 낫지 않고요. 좀 나은 것 같아가도 또 재발하기 일쑤고, 이걸 달고 생활하자면 정말 지저분하고 얼마나 괴로운지는 걸려본 사람은 다 안답니다. 두터운 등산화를 꽉 졸라 매어 신고 산행을 하다가 발가락이 조물조물 가려워올 때 예절함이란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또 심한 각질로 발바닥이 피가 나오고 걷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로 심한 각질, 정말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온갖 약을 다 사용해도 안 된다고 하고요.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먹는 약을 좀 독하게 세게 지어 먹으면 낫는다고 하여 의사한테 말했더니 간에 무리가 간다고, 간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셀린도 발라보고 화장품도 발라보고 소위 말해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잘 나았지 않아 우연히 인터넷에서 식초와 소주의 혼합으로 소독을 하면 좋다고 하여 일단 한번 해봤죠. 이건 설령 하다가 낫지 않더라도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구하기도 마트에 가면 아주 쉬운 방법이었으니까요. 시중에 파는 식초, 이때 식초는 현미 식초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러한 식초 한 병, 이 식초는 2천 몇백 원 하던데요. 그리고 또 소주 한 병, 이건 천 몇백 원인데요. 이렇게 3천 몇백 원 투자해서 내 발을 직접 실험 대상으로 삼아 한번 해보았죠. 식초와 소주를 1:1 비율로 혼합하라고 하여 이처럼 세수대야에 소주 한 병을 붓고 식초는 양이 좀 많아서 종이컵 2컵으로 혼합했죠. 평소 소주를 마시다 보니 소주 한 병이 종이컵 2컵 나온다는 건 알거든요. 그런 후에 세수대야에 발을 담그면 발바닥은 다 잠기고 발가락은 약간만 잠길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독한 식초 냄새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정도는 참아야겠죠. 이렇게 발을 담그고 저는 1시간 정도 TV 야구 중계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화장실에 가서 확인한 내 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발바닥에 있는 하얀 각질이 맨 처음에 할 때는 거짓말 좀 보태서 소주잔에 한 잔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런 후에 비누로 발을 깨끗이 씻고, 저는 특별히 바세린이나 발바닥에 바르는 화장품이 없어서 그냥 핸드크림이 있어 그것만 약간 바르고 그냥 말았답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난 후에도 바세린을 살짝 바르면 좋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내 발을 만져보았더니 애들 발바닥처럼 부드러운 게 정말 한 번만 해도 확 표시가 날 정도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유튜브나 인터넷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고 있죠. 정말 60년 넘게 괴롭힌 각질을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3, 4회 정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봤죠.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무좀도 없어지고 각질도 없어져서 내가 얻은 정보 중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 번만 했는데도 발바닥이 부드러워졌다면서 좋은 정보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벌꿀통에 이렇게 담아두니 재사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현재 3, 4개월 정도 재사용했는데 한두 달 더 사용하고 한번 새로 혼합해서 사용할까 싶네요. 그리고 사용하는 기간도 일단 사용해 보시고 사용 주기를 조절해 가시면 되겠죠. 누구보다도 본인의 발을 보면서 각질이 생긴다 싶으면 그때 또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은 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인은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피부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고요. 또 발바닥만 거의 잠기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평소에 온갖 약을 다 써봐도 완치되기가 어려운 무좀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담을 소개했는데요.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곰팡이에 속하는데 대부분의 곰팡이류는 알칼리에 강하고 산에 약한 성질을 지녔다는 건 옛날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무좀에 걸린 사람이 알칼리성 비누로 발을 씻는 것은 무좀균 곰팡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고요. 반대로 산성 물질에 접촉시키면 곰팡이를 죽일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산성 물질로 식초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식초를 이용한 무좀 퇴치법이니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좀 되겠죠. 그리고 그냥 세숫대야에 발을 담글 경우에는 심한 식초 냄새가 난다고 했죠. 이걸 참기 어려우신 분이나 아니면 결막염에 좋지 않대요. 그래서 결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물이 새지 않는 비닐봉지 안에 식초와 소주의 혼합물을 넣고 버선 씌듯이 발을 넣고 종아리 부근을 고무줄로 묶어서 식초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이럴 때는 세수대야 하는 양보다 그 양도 아마 절반 정도만 해도 발바닥이 충분히 잠길 수 있으니 양은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우리의 목숨을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있어 엄청 지저분하고 또 괴로움을 주는 발바닥의 심한 각질과 갈라짐, 그리고 무좀에 대한 치료법으로 식초와 소주의 혼합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각질이나 무좀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지금 바로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마 이 방송을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